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케인 참 힘듭니다. 잉글랜드에서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증상인가 아니면은 문제의 원인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해리 케인은 도대체 이 손흥민을 떠난 이후에 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잉글랜드 대표팀이 현재 말이 많습니다. 케인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콜 파머도 이번에 이제 못 뛰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 이제 국제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로메로도 그렇고 호이비에르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드라구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케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PPDA, Passes per Defensive A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 팀이 몇 번의 패스, 평균적으로 몇 번의 패스를 했을 때 이제 끊어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보통 8번, 8.8번의 패스를 했을 때 토트넘이 끊어내가지고 공소유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EPL 전체에서 이 PPDA 수치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압박의 수치가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이제 EPL에서 가장 최악의 PPDA를 기록한 팀이 바로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17.7. 그런데 잉글랜드가 말이죠, 이 지금 유로에서 기록하고 있는 PPDA의 수치가 평균 28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28번 패스를 요리조리 돌릴 동안 잉글랜드는 공을 빼앗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뺏어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가져온다. 잉글랜드는 다시 말해서 팀의 어떤 압박이라던가 상대방을 수비할 때 뭔가 적극성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통계인 거죠. 이 PPDA라는 통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또 여러모로 유용한, 그리고 이제 팀의 어떤 경기력을 판단할 때 굉장히 또 가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경기력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냐면은 that is eye-wateringly terrible. 그러니까 안습이다. 이거 그냥 그 직역입니다. eye watering. 안구 습기죠. 그러니까 지금 안구에 습기가 차는 정도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승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좀 아끼고 있구나. 요즘에 또 친환경, 친에너지 미쳐버리겠습니다. 저전력 모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케인이 잉글랜드 문제의 어떤 증상인가 아니면은 잉글랜드의 어떤 문제의 원인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살펴보면은 여하튼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케인이 한 골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바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팀이 너무 이제 굼떠 보였다. lethargic,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너무 에너지도 낮고 영감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케인이 사실은 잉글랜드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은 넣기는 했는데 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케인을 교체했죠. 70분 때. 70분 정도가 됐을 때 교체를 했는데, 케인을 뺀 이유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속도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나 아니면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은 케인은 에너지도 없고 압박도 별로 안 하고 속도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리 와킨스랑 비교한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전에서는 심지어 전반전에 케인이 2번밖에 볼 터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 안 뛰고 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전에서 케인이 기록한 어떤 그 터치의 부분들도 상대방 공격 방향이 이쪽입니다. 근데 공격 방향이 이쪽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케인이 전방에서 공을 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공을 많이 만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최전방에서 어쨌건 골을 넣으면 되긴 하는 거지만, 계속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공을 좀 이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공을 이제 빌드업하는 걸 도와주는 모습인데, 여튼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리오 퍼디난드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BBC 스튜디오에서, 내가 만약에 케인이랑 팀 동료였으면 I would be screaming, 나는 비명을 질렀을 거다, 소리를 질렀을 거다. 좀 뛰어라, make the run.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하튼 너무 안 뛴다. 센터 포워드가 다른 선수들만큼 안 뛰면은 나는 진짜 화가 날 것 같다라고 리오 퍼디난드가 이야기했고, 심지어 게리 리네커 아니면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그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평론가들이 케인은 더 잘해야 된다. His movement was minimal. 거의 뭐 미니멀리스트예요. 움직임이. 안 움직여. 이런 부분들은 전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사실상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잉글랜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유로 우승이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전에 아르헨티나라던가 아니면 포르투갈이 이제 유로를 이겼을 때라던가 뭐 이럴 때 보면은 사실은 조별리그에서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그런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냐?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동력을 얻고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느낌의 그런 서사냐라고 하면은 그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건 케인은 뭔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의 짐을 다지고 있는 것처럼 뛰고 있다. 잉글랜드가 어쨌건 세르비아를 상대로 1대 0으로 이긴 게 다행입니다. 덴마크랑 1대 1로 비기면서 일단 조 1위에 올라 있기는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잉글랜드 팬들은 absolutely awful, 진짜 최악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frustrating, 뭔가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수단의 어떤 퀄리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잉글랜드가 굉장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옵타에서는 여전히 잉글랜드의 우승 확률을 1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최고로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프랑스랑 독일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잉글랜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케인은 잉글랜드 문제의 원인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증상일 뿐인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비판을 볼 때 케인은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하튼 예전만큼 열심히 뛰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케인이 과연 다른 경기들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들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케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